오늘 이제 그 예제랑 셀에 있는 것도 좀 같이 보면서 얘기를 좀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좀 보면 로그의 기본적인 성질이 밑이 같은 녀석에 대해서 그 덧셈이라는 진수의 곱셈이고, 뺄셈은 나눗셈이다, 뭐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었어요. 로그 a에 x의 n승을 하면 n 로그 ax가 된다. 금요일 날 머리 자르려고 예약해놨었는데 헤어 디자이너 분께서 임신하셔가지고 갑자기 입덧이 너무 심해요. 빈혈 때문에. 그럼 애 낳을 때까지 쌤. 그래가지고 지금 머리를 못 잘라가지고 지금 머리가, 제가 옛날에 머리 그게 뭐 길은 건 아닌데 안 어울려요. 난 머리 짧은 게 낫더라고. 그 다음 로그 a, b가 있으면 이거는 밑변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내가 임의의 밑 c를 이용해서 뜯을 수 있더라. 그래서 로그 a, b라는 것은 뭐다? 로그 ba분의 1로 역수가 되더라. 이거를 이제 바꾸면 이게 바뀌는 것이다. 쌤 이시훈이 저보고 학원 언제 가냐는데요. 로그 a의 n승, b의 m승이 되어 있으면 이건 n분의 m의 로그 ab로 튀어나오는 거였어요. 이거는 이게 나오면서 분모로 나오고 이 녀석은 분자로 나오고, 맞습니까? 이렇게 나온다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 이 밑변환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결론까지도 얘기했어요. 이런 곱셈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이 진수와 밑이 연결돼서 이렇게 지워지는 밑변환을 이용한 연결성을 생각해도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았던 게 이런 거 있죠? A에 로그에 B에 C가 있으면 요거를 이제 우리 어떻게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여기 있는 요 녀석이랑 서로 스위치 시킬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렇게. C에 로그 B에 A가 되더라. 뭐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성질이 있습니다. 증명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진짜 맛있어요. 님 드세요. 나도 줘. 님들 드세요. 네, 존맛탱 드세요, 님들. 감기 기운 있니? 저 독감 같은데 병원 안 갔어요. 저 독감 같은데 검사 안 했어요. 근데 이게 약간 또 감기가 그냥 뭔가 그냥 패시브로 되어 있는 느낌? 우리 딸도 지금 감기 기운이 계속 있어. 우리 딸이 한 2주째. 좀 뭔가 이상해졌어요, 감기가. 그래서 이제 요거랑 이제 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계산들이, 로그의 성질들이 개 많다. 그지?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이제 로그의 계산을 할 때는, 성질을 이용한 계산을 할 때는 항상 염두에 두는 첫 번째는 밑에 대한 통일성을 머릿속에 항상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문제를 풀 때는. 기본적으로 다 뭐예요? 밑이 같아야 계산이 되더라. 뭐 이런 겁니다. 그쵸? 그러면 로그의 밑 변환하는 것은 의미상 어떤 역할을 한다? 밑을 변환시켜 주는 것이다. 계산을 위해 밑을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괜찮나요? 그래서 항상 밑의 통일성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연결성이죠. 이 정도의 연결성, 이런 거 이제 밑을 이제 바꿔주는 거, 뭐 이런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계산을 좀 해주면 되는 거고, 거기 예제 2번 봅시다. 58쪽에. 뭐 이 예제는 그리 어렵지 않거든.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로그 5에 2가 A로 표현되어 있고요. 로그 5에 3이 B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나한테 로그 5에 27분의 16 같은 값을 A, B로 한번 표현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건 그리 문제되지 않아요. 왜요? 이미 여기도 밑이 오고 여기도 밑이 오고 여기도 밑이 오니까 이걸로 바꾸는 건 그리 어려운 주제가 아니에요.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 나눗셈은 뭐? 두식의 뺄셈이다. 그 두식을 빼내요.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건 2의 4승이니까 4 로그 5, 2가 되겠고,
얘는 3의 3승이니까 3의 3승 앞으로 빼면 3 이렇게 뺄 수 있겠죠. 그렇고 보니까 얘가 A고 얘가 B니까 정답 4A-3B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성질들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는 거야. 이제 어려운 거는 이런 게 아니라 밑이 통일되지 않았을 때 사태가 어려운 거거든. 그래서 뭘 볼 거냐면 옆에 2-2번 예제 있잖니. 02-2번 예제.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 건데 시간을 들 테니까 뭔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시작. 자, 한번 봅시다. 지금 3의 A승은 2고 5의 B승은 3으로 주어졌을 때 나한테 이런 걸 하래요. 그러면 일단 이 녀석들을 로그로 표현해보면 A는 로그 3이고 자, 이 녀석 B는 로그 5, 3이죠. 그리고 나한테 표현해보라는 녀석은 이 녀석을 이거 두 개 AB를 표현해보라는 건데 지금 보다시피 밑이 얘는 120이에요. 아주 그냥 삽질을 놨죠. 심지어 얘는 5고 얘는 뭐예요? 3이에요. 밑이 다 다르죠? 그럼 우리가 이런 성질을 다 써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밑을 통일해 주는 작업을 할 것인데 기준은 이거야. 가능하면 이 숫자들 중에 가장 많이 쓰인 숫자를 기준으로 해주세요. 가능하면. 그럼 우리가 뭐로 여기서 밑을 통일시키면 제일 좋을까? 7. 7이 있지도 않은 7은 어디서 얘기를 하는 거죠? 3을 기준으로 할게요. 왜요? 여기도 3이 있고 여기도 3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을 내가 3, 5로 바꾼다고 치면 5, 3을 3으로 바꾼다 치면 이 녀석이 B분의 1로 바뀔 것이거든요. 요거 바꿔주면 역수거든요. 그렇죠? 둘이 곱하는 거야? 그럼 이쪽 표현하는 게 좀 그지 같을 걸요 아마? 저 그렇게 풀었는데. 그랬어요? 뭐 그런 상관없고 이래도 상관없고. 그래서 밑을 하나로 통일해 준 다음에 이 녀석도 밑을 바꿔주는 겁니다. 밑 변환 공식을 이용해서. 요렇게런 말이죠. 괜찮니? 이해돼요? 3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다 뜯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니? 120은 소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지? 10, 12. 8, 3, 5요. 2의 세제곱하고 3하고 5. 2의 세제곱하고 3 하나하고 5요? 그러네요. 위에 150은요? 3. 2, 3, 5 제곱이요. 로그 3에 2, 3, 5제곱. 그러네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 뜯을게요. 탁탁탁탁 다 뜯을게요. 로그 3의 2 더하기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의 제곱은 2. 그 다음 이쪽 여기도 로그 3의 2의 3승은 3 더하기 덧셈 로그 3의 3 더하기 로그 3의 5. 자, 이렇게 다 바꿔주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얘네들은 1이고요. 이 3, 2는 보다시피 얼마예요? A죠? 그래서 그걸 A로 바꿔주면 되죠. 얘는 A. 얘는 1. 자, 로그 3, 5는 B분의 1이죠? 그러면은 2B분의 1. 그 다음 얘는 A니까 3A. 얘는 1, B분의 1. 자,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위아래? 이쁘게 이걸 정리해주기 위해서 위아래 뭘 곱한다? B를 곱해주면 이쁘게 정리되겠죠? 그럼 툭툭툭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AB 플러스 B 플러스 2 나누기 3AB 플러스 B 플러스 1 해서 내가 원하는 형태가 나왔다. 이런 거죠.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2차 방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 하였으니 선생 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것이 얼마임을 5임을 알파, 베타라는 얼마임을 역시나 5임을 내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M값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로 정했네요. 그럼 이들 간의 관계식은 어떻게 되죠? 네. 그렇죠? 이런 관계식이 있죠. 그러면 이 녀석이 M이 됐으니까 M 제곱이 25 마이너스 25입니다. 선생님 졸리 쉽군요. 루트 5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나한테 지금 구하라고 있는 이 식 자체라는 것은 로그 M 값에 R배를 곱한 건데 M 값이라는 것 자체가 루트 5고 알파 베타 값이 얼마였죠? 5였죠. 여기다 5 탁 집어넣고 정리해 보시면 이게 이거 되려면 얼마 필요해요? 2가 필요하겠네요. 됐습니까? 네.
자, 간단하게 뭐 옆에 있는 문제들 다 비슷비슷비슷 하니까요. 밑에 있는 거나 풀어봅시다. 3-3번 시작. 자, 일단요. 두 군의 합을 해보면 얼마죠? 뭐 2분의 m이고요. 곱은요? 뭐 4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나한테 지금 이런 거를 정리해봐 라고 돼 있는데 항상 우리의 기본적인 로그식을 정리하는 관점 자체는 무엇이다? 밑이 통일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안 돼 있네요. 맞죠? 네. 페이지 60쪽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2하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저 2를 이용해서 밑변환 해주는 게 딱 좋겠네. 그럼 역수해주자. 로그 2알파분의 1 더하기 로그 2베타분의 1 이꼬르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말이지. 맞누? 일단 요 관계식에서 보면 알파 베타 둘이 곱한 게 4라 했으니까 이걸 여기다 넘겨서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베타를 알파분의 4를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해서 여기를 전부 다 알파로 존재하는 하나의 식으로 정리할게요. 알파에 대한 관계식으로. 그럼 정리해 보면 알파분의 4고요. 그럼 요거 뜯을 수 있으니까 로그 2, 4 마이너스 로그 2 알파 분의 1 더하기 로그 2 알파 분의 1 이꼴 마이너스 3분의 2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이제 내가 알기로 요거는 2고요. 그죠? 요건 2고요. 로그 2 알파 분의 1 더하기 2 빼기 로그 2 알파 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 이것 자체의 값을 우리가 하나의 식으로 바꿔볼게요. A로. 오케이? 이걸 A로 바꿔보면 지금 뭐 이러한 꼴을 취하고 있는 방정식이 되고요. 이 정도의 분수 방정식은 우리가 A를 구할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렇죠? 조금 식이 귀찮아도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이 알파 값을 직접 구해서 그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이용해서 두 개 넣어서 M 값 찾는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방정식 자체는. 이 A 값 좀 찾는 게 한번 찍어볼까? 3 넣으면 어떠니? A가 3이면? 이쪽 3분의 1이지. 이쪽 마이너스 1이지. 아, 빙고. 맞았다. A는 3이에요. 그러면 로그 2알파가 근데 이거 찍는 것도 이제 문제를 많이 풀려다 보면 대충 이렇게 되긴 해요. 3 이렇게 되니까 알파의 값이 2의 3승 얼마다? 미친놈. 8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8 갖다 집어넣으면 베타가 얼마죠? 2분의 1이고요. 네, 요 두 개를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n값 충분히 나오겠죠? 17 뭐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됐습니까? 자, 얘들아 간다. 지수함수 간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이제 지수함수랑 이제 오늘 수업이랑 이번 주 수업 지수함수 두 타임에 대해서 이제 연결돼서 쭉 얘기가 될 거고요. 2시간 만에 지수함수.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로그함수 진행이 될 거예요. 오케이? 네. 끝내죠. 자, 지수 함수인데 얘들아 함수 공부하는 항상 다음과 같은 순서로 늘 공부를 해왔어. 맨 처음은 방정식. 모르겠어요. 그 개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거죠. 어떻게 생겼는지를. 두 번째, 그 정의역과 치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했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그래프 가지고 뭐 해요? 평행? 대칭 이동 시켜보면서 그래프를 판단하죠. 그리고 네 번째 뭐 했어요? 최대 최소? 어떻게 갔지?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맞습니까? 네. 이런 얘기들을 할 거예요. 괜찮니? 기본적인 요 함수에서 늘 배우는 요 단계에 따른 요 공부를 하실 거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하나가 더 추가되죠. 뭐예요? 대소관계라는 주제가 하나 더 끼어 들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저는 저 대소관계까지에 대한 주제, 요 네 가지 주제에 대한 얘기를 다 끝내볼 겁니다. 네! 자, 그래서요. 지수함수입니다. 자, 얘들아. 지수함수는 그 식 형태가 y는 a의 x승의 형태를 취하는 거고요. 요 밑이 어떤 특정 상수고 지수가 미지수인 거예요. 이해되죠? 지수가 미지수인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함수를 말하는 거야. 2의 x승 이런 함수를 말하는 거야. 그 여기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해서 찍어보면 뭐가 나올 거 아니야. 그 찍어봤더니 다음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곡선의 개형을 갖습니다.
요게 A가 1보다 클 때고요. 저 밑이 1보다 클 때고 저 밑 자체가 0과 1 사이라면 그래프가 감소하는 개형을 갖습니다. 헐. 오케이? 항상 얘는 0,1을 지나게 돼 있어요. 지수가 밑이 음수면요. 음수인 경우는 우리가 따지지 않을 거예요. 1인 경우도 따지지 않을 거예요. 당연히 1인 경우는 의미가 있다 없다? 1의 x승 의미 없죠. 이건 그냥 상수함수인데. 그래서 이거 따지지 않고 음수인 경우도 우리 따지지 않겠습니다. 왜요? 음수인 경우는 이제 막 허수나 이상한 값들이 막 등장하잖아요. 해주세요. 자, 그래서 자식아 이거라도 열심히 해. 특징을 보시면 두 함수 다 정의역 자체는 실수 전체가 됩니다. 다 들어가요. x는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오케이? 맞아요, 선생님. 치역은 어떻게 돼? 0보다 커요. 그러네요. y가 0보다 큰 값들만 존재합니다. 찍어봤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0은 안 돼요? 점근선을 갖죠. 그래서 0이 안 되죠. 점근선을 갖습니다. 무슨 선? 요 선. X축. x축을 점근선, 즉 y는 0이죠. y는 0이라는 점근선을 갖습니다. 이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이 그래프는. 괜찮니? 오케이? 뭐 괜찮은 것도 아시고 없어.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래프 그려봤더니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물어보신 거예요? 뭐요? 꼴 받으라고. 그래서 이쪽은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감소하는 경우, 이게 0과 1 있을 때는 감소하는 경우, 얘는 증가하는 경우를 갖습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동시켜보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겠니? y는 a의 x 마이너스 p 플러스 q 이런 거, 또는 y는 마이너스 a의 x승, 또 y는 a의 마이너스 x승. 자, 요 세 가지 그림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 그림은 어떻게 됩니까? 뭐 어떻게 되긴, 그쵸? 지수함수가 그대로 이쁘게 이동되는 거예요. 저 그림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되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y는 q를 점근선으로 하고요. 그 그래프가 그 점근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됩니다. 오케이?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기준이 되는 점을 하나 좀 생각할 건데, 그게 요 y절편 0,1 값이거든? 저게 원래 이렇게 된 그래프였다고 치면요. 이렇게 된 그래프였다고 치면요. 요게 p마만큼 그리고 q마만큼 이동돼서요. 저기가 q 플러스 1만큼 이동되는 좌표로 갑니다. 0,1이 p 플러스 q만큼 이동됐으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점근선 y는 q가 원래 y는 0이 있었는데 그대로 올라온 거죠. 여기까지 괜찮아? 그런 식으로 이동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요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요? 반대로 원래 y는 ax승 그래프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면, X축 대치. 그렇죠. x축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대칭되는 형태를 갖습니다. 괜찮죠?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Y축 대치. 그렇죠. 그래프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y는 ax승이었으면 이 그래프는 반대로. 요렇게 내려오는, 요렇게 되는 그래프를 갖죠. 괜찮니? 그런데 요걸 가만히 보시면 얘들아, 저게 의미하는 바가 생각해 봤더니 이거 마이너스 1 내리면 뭐예요? 이거 역수예요. 그렇죠? a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이 되겠고, 이거는 a분의 1의 x가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말이거든? 이거는 지금 이 두 개의 상황하고 똑같아요. 헐. 2하고 2분의 1하고 얘가 지금 요거일 때 이거 지금 역수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지금 같은 a의 값에 대해서 얘가 지금 역수가 되어 있는 두 놈은 무슨 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의 그래프를 갖겠다는 거예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는 그래프의 형태를 갖겠다는 거예요. 헐. 괜찮니? 이런 성격까지 돼요. 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요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다 그냥 누구나 다 설명하고 누구나 다 책에 써 있는 내용. 그럼 또 책에 없는 내용을 좀 얘기해야 선생 수업이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자, 내 얘기를 좀 잘 들어보세요. 자, 이거 봐봐. 요거 있지? 저거. 얘들아, 요게 지금 뭔 말이야? 요게?
y는 a의 x승의 그래프를 x가 p만큼 이동했어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자, 그러면 요거를 뜯으면 이렇게 되니? a의 마이너스 p승 곱하기 a의 x승이라 볼 수 있니? 그치? 그럼 이 a의 마이너스 p승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어떠한 상수니까 그걸 단순히 k로 바꿔도 괜찮겠니? 그렇지? 그럼 이 표현 자체를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써볼게. k 곱하기 a의 x승. 즉 a의 x승 앞에 어떤 상수 k가 곱해진 녀석은 그냥 x축에 대한 이동이 됐다고 봐도 괜찮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돼? 간단한 예를 들어볼게. y는 2 곱하기 2의 x승이야. 이거 이해되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2의 x 플러스 1승인 거잖아. 그럼 이거 x축으로 얼마만큼 이동했다는 소리예요? 마이너스 1만큼 이동했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아? 그럼 하나 더 물어볼게요. 자, y는 3에 2의 x승의 그래프도 역시나 x축으로 대칭 이동한 게 맞습니까? 평행 이동한 게 맞습니까? 왜요? 맞죠? 여기서 로고 쓰는 거예요. 그렇죠. 이 3을 이제 어떻게 바꿔줄 거예요? 밑이 2인 상태의 숫자로 바꿔줄 거예요. 그 지수가 뭔지 모르죠? 그 지수를 내가 모르니까 a라고 해볼게요. 그럼 그 a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로그 2, 3이라고 쓰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괜찮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2 곱하기 2에 너 때문에 헷갈리잖아. 로그 2, 3 곱하기 2의 x승이라 써주면 얘는 2의 x 플러스 로그 2, 3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로그 2, 3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수가 오던 간에 그 밑을 a로 하는 녀석으로 다 바꿀 수 있거든 항상.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래서 어떠한 상수가 오던 간에 님들은 요 밑 a만 바뀌지 않으면 평행 이동해서 똑같은 그래프로 다 옮겨 붙일 수 있는 거야. 평행 이동해서 겹쳐질 수 있다는 뜻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하나 더.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꼴이 있어. 그건 뭐냐? 이런 꼴이야. 이 x 앞에 k가 곱해진 꼴이야. 얘는 실질적으로는 밑이 얼마인 상태인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밑이 a의 k승으로 바뀐 거거든. 괜찮니? 그래서 여기가 값이 a가 아니라 a의 k승으로 바뀐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얘는 어떻게 봐야 한다는 거야? 4의 x승으로 봐야 되니까 그래프의 상태가 2의 x승의 그래프랑은 달라요. 자, 봐. 내가 이 설명을 하나 빼먹었군요. 여기서 요 a의 x승의 그래프에서 요 a의 값이 클수록, 그러니까 여기가 1보다 클 때 크면 클수록 그래프는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요렇게 y축이 점점 올라가요. 지극히 당연하죠. 지극히 당연하죠. 봐봐. 여기 2의 x승하고 4의 x승의 그래프를 생각해 봤을 때 2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쳐봐. 그럼 얘는 1 넣었을 때 얼마야? 2죠. 그럼 4의 x승의 그래프는 1 넣었을 때 얼마가 돼야 돼? 4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변화율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갑니다. 근데 반드시 0,1은 지나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에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프가. 값이 클수록. 반대로 얘는 역수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가 2분의 1이라고 치면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대칭된 거니까. 괜찮니? 그래서 그 그래프가 평행 이동해서 얘가 겹쳐질 수 없는 거예요. 요 x 앞에 상수가 곱해지는 경우. 이동되지 않음. 쟤는 가능함. 여기까지 괜찮니? 여기까지 괜찮아요? 평행 대칭 이동성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면 예제 있죠. 나한테 이제 뭘 그리라고 돼 있냐면은 2의 x승의 함수에다가 x에다 절대값 씌운 그래프 또 y는 2의 마이너스의 절대값 x 그래프 뭐 이런 걸 해보라고 돼 있는데 졸리 간단해요. 근데 얘들아 이거 좀 볼래? 기본적으로 x의 절대값이 들어가는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것은 2의 x승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다 내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의 값이랑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넣었을 때 값이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프 어떻게 나오냐? x가 0보다 큰 라인 있죠? 그 그래프를 기점으로 해서요. 이걸 y축에서 대칭 복사한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얘는
얘는 마이너스를 내리면 2분의 1 x의 함수의 절대값 x 된 거니까 2분의 1 x 함수 그래프를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감소하는 경우 같죠? 0과 1 사이니까. 그리고 0보다 0보다 크다의 범위에서만 그래프를 생각한 다음에 이쪽으로 갖다 복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요. 괜찮누? 괜찮누?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할까? 2의 x승에다가 내가 빼기 1한 함수를 절대값 해봤어. 이 그래프는 어떻게 나오니? 이거 0 기준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약간 무슨 얘기가 나이 약간 나이키죠. 아, 네. 2의 x승의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존재하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내리겠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그럼 마이너스 1만큼 내리면 여기가 여기로 이동되고 점 근 라인이 마이너스 1이 되는군요.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될까? 이렇게 되어지는 계열 같습니다. 괜찮니? 그대로 내린 거니까. 이해돼요? 이해돼요? 그 다음에 얘 전체적인 절대값이 되었으니까 여기 0포인트 아래로 내려온 이 값들이 전부 다 음수가 양수로 바뀌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툭 꺾여서 올라간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그래프를 갖고요. 항상 이런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러분이 좀 취급해 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 여기 지금 점근선이 얘가 마이너스 1이었던 것도 대칭 이동돼가지고 이렇게 점근이 그려지는 상태로 얘가 항상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나중에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서 여러 가지 상황을 판단하는 것들이 안 헷갈립니다. 이거 표기 안 해주면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상수랑 만나는 거 판정해야 되거든? 방정식상. 그리고 막 근을 막 있다고 판정한다고. 뭔 말인지 이해해? 이거 안 넘어갑니다. 꺾으면 당연하겠지만. 그런 주제들이죠. 지금 문제를 보니까요. 지금 2x승의 함수 그래프를 하나 던져주고서 이 좌표 평면에다 이런 그림을 해놓고 문제의 뭐 길이나 넓이 같은 거 던져주고서 그거 가지고 뭐 비해보고 계산해서 찾아봐 라는 기본적인 함수 그래프에서 도형 그래프 찾는 뭐 그런 내용이야. 간단해. 그럼 보면은 문제가 이렇거든. 요 A하고 B를 잡아서요. 이렇게 스르륵 연결해가지고 이쪽에 지금 도형이 ACBD 요 사각형이죠. 이쪽에 있는 요 사각형이랑 이렇게 된 거. 그 다음에 AEFB겠죠. 이쪽에 있는 요 사각형의 넓이를 두 개를 찾았는데 그게 지금 몇 대 몇이다? 2대 5래요. 2대 5. 2대 5. 자, 그랬을 때 A 값이 뭐냐? 이게 질문이고요. 수시 망치면? 수시로 대학 못 가면? 우리 지호가 오자마자 수시로 대학 못 가면 가끔 대학 가면 된다고. 자, 볼게요. 여기다 A를 갖다 집어넣었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랑 요 사각형의 넓이를 이 좌표를 이용해서 다 표현해 주면 되는 것 뿐이죠. 그럼 님들아 이쪽에 있는 이 사각형이라는 것의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했더니 이거 사다리 꼴이잖아. 어떤 거? 이거 윗변, 아랫변 높이 있습니다. 맞니? 근데 보니까 여기 A 플러스 1이라 했지.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의 길이 차라는 것은 얼마예요? 1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이쪽에 있는 도형을 내가 S1이라 정의한다면 S1의 넓이라는 것은 간단하죠. 2분의 1. 요 길이 얼마니? 요 길이 얼마요? 몰라요. 2의 A승이죠. 2의 A승. 더하기 요 BD의 길이 얼마예요? 2의 A. 저 좌표로 보면 되죠. 2의 A 플러스 1승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 다음에 곱하기 높이 1입니다. 1은 써줄 필요 없겠죠. 자, 그러면 S2는 이쪽을 S2라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넓이는. 잘. 그렇죠. 요거 윗변, 아랫변, 높이스로 보겠습니다. 그죠? 그럼 저쪽에 있는 사각형 넓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사다리꼴 넓이 역시나 또 2분의 1 곱하기 요 길이라는 것은 요 X좌표 A에다가 요 X좌표 A 플러스 1을 더해준 거 곱하기 요 높이라는 것은 이 Y절편 차죠. Y절편이 Y좌표값 차죠.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게. 그냥 2의 A승. 여기서 요걸 빼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1에다가 자, 여기 지금 보면 2의 A승의 플러스 1은
2 곱하기 2의 a승이고요. 그럼 이 말은 이거죠. 2의 a승이 두 개인데 2의 a승 하나 빼달라고 했으니까 2의 a승 하나만 남겠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괜찮네. 이거야? 2의 a 플러스 1승은 2의 a승 곱하기 2의 1승이잖아. 그래서 2 곱하기 2의 a승이라고. 그럼 2의 a승이 몇 개 있다는 뜻이야? 그래서 2의 a승 하나 뺐대요. 간단한 거 보시고 2x 빼기 x가 얼마예요? x인 거 알아요? 그럼 이거 이해돼요? 뭐 그런 얘기죠. 그럼 하나 더 질문해 볼게요. 3의 a 플러스 1승에서 3의 a승을 빼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7. 2 곱하기 3의 a승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괜찮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좀 편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S1과 S2의 요거랑 요거의 비가 리대 5래요. 그게 요거. 그럼 요것도 두 개 더 해볼 수 있겠죠, 얘들아. 어떻게 돼요? 2의 a승이 몇 개 있는 거예요? 3개 있는 거죠. 갑자기 뭐 학부모님도 아니고 거의 할머니가 찾아보신 목소리가 아니야. 뭐야. 깜짝 놀랐어.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럼 내가 이거 뭐야, 이거 보니까 내가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둘이 곱해주면 15, 2의 a승이 여기랑 얘랑 곱해주면 되니까 후훅 지워지고 얘만 남수문이다가 되겠지. 사람이라면 요거 지워지는 거 알겠고, 2분의 15가 2a 플러스 1이니 쌤 왜 사람이라고 하세요? 좀 부담스러워요. 네, 스스로 사람인지 아닌지 고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4분의 13, 뭐 이따위로 정답이 나오게 됐네요. 자, 그래서 표에는 이제 그래프에서 그 좌표로 주어지는 건 전부 다 좌표 값을 찍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뭐 도형의 길이, 넓이 다 찾을 수 있는 거니까, 뭐 옆에 있는 숫자 바꾸기 문제는 재미없어 보이고 4-2번 해볼까요? 시작. EX승하고 AX승이 Y는 K라는 직선에서 만났다. 여기를 C, 여기를 D라 해서 삼각형 두 개가 ABC랑 ADC랑 요거죠? 요거랑 요거죠? 거기 몇 대 몇? 2대 1이 된다. 그러면 자, 점 C 좌표를 일단 A 좌표는 뭐니 얘들아? 당연히 0,1입니다. 여기는 지금 K고요. 여기는 항상 0 넣었을 때 1 되는 거. 맞아요? 그럼 여기 지금 1이고요. 그럼 이쪽에 있는 삼각형의 넓이를 알기 위해서는 이걸 밑반, 이거 높이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 지금 K니까 AB 선분의 길이는 간단하죠. 뭐예요? K-1이 될 거예요. 요만큼의 길이는 K에서 1을 빼면 되니까. 그러면 요 CB랑 CD의 선분의 길이가 이제 궁금해져야 되겠죠? 그럼 C좌표, D좌표로 표현해주면 되는데 C좌표, D좌표를 어떻게 표현해줘요? 이렇게. Z야? 여기가 K인 건 내가 아는 거죠. 네, 선생님. 맞습니까? 그럼 내가 이거 모르겠거든요. 로그 2K. 그렇죠. 이게 2의 x승 함수가 얘랑 만난 거니까 2의 x승이 k가 되도록 하는 그 x 값이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로그 값. 즉 뭐예요? 씨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수값. 뭐예요? 로그 값이죠. 설명 왜 이러니, 종훈아? 쌤 왜 이렇게 욕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요. 욕 좀 그만해야 되는데. 진짜 욕 그만해야 돼. 큰일 났어. 쌤 욕 한 번 다 100원 주세요. 안 돼요. 큰일 납니다. 100원도 안 돼요? 한 만 원에 안 하시잖아요. 진짜. 그치. 100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다가 오늘 한 10,000원 내고 가고 그럴 것 같아서 안 돼. 인당 돼요. 인당 만 원. 진짜 큰일 나요. 욕 진짜 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x는 로그 2k로 표현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마찬가지로 D라는 좌표도 우리가 여기가 K인 걸 알잖아요. 그 A의 x승이 K가 될 때이다. 그 x를 또 역시나 우리는 로그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의 얘기였다고. 괜찮니? 그러면
삼각형 ACB의 넓이라는 것은 2분의 1 곱하기 K-1 곱하기 요 길이는 요 좌표값이죠. 그 다음 삼각형 CDA인가? ACD인가요? 네, ACD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자 이건 높이는 똑같고요. 이거 높이로 하는 건 똑같고요. 요게 이제 밑변이죠. 네, 요 밑변은 CD 좌표의 차죠. 로그 AK에서 로그 EK를 빼낸 것이 문의입니다. 됩니까? 괜찮아요? 졸려요? 그냥 B 행동으로 자체로 쓰면 되나? 뭐야? B가 2대 1이잖아요. 그럼 그냥 3대 2 해갖고 B 자체로 풀면 돼. 아, 네, 그렇게 해도 돼. 그러네요. 그런 아주 훌륭한 생각을 또 우리 기특하게 또 잘 하셨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어떻게 해요? 여기가 2대 1이라고 했으니 요 밑변 B도 몇 대 몇이다? 2대 1일 것이다. 네, 당연히. 그렇죠? 넓이 B니까 어차피. 그러면 선생님, 이 좌표라는 것은 요 좌표에 대한 몇 3분의 몇 분의 몇을 하면 되니까 2분의 3을 곱해준 좌표가 될 것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넓이를 굳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 좌표에다가 2분의 3을 곱하면 그것이 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도 돼요. 맞습니까? 뭐 요거 푸는 거는 뭐 그리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지수함수를 이용한 대소관계예요. 자, 우리 아가씨들아, 하지. 우리가 대소관계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어떤 두 개를 비교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왜요? 차를 이용해서 양수면 얘가 큰 거, 음수면 얘가 큰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였잖아요. 앞에서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2의 2분의 1승이랑 3의 3분의 1승 자 누가 더 커요? 이거요. 이거 밑을 통일하거나 지수를 통일하거나 했던 거 기억나요?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면 요거 지수를 내가 6분의 3, 6분의 9 요걸 훅 내리면 8의 6분의 1승이고 내리면 9의 6분의 1승이면 선생님 보다시피 이렇게 지수가 통일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밑을 보면 그 크기를 바로 할 수 있네요. 이렇게 판정하는 거였습니다. 괜찮니? 이게 이제 대소 비교를 우리가 지수에서 앞에서 했던 얘기잖아.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넘어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페이지는 116쪽입니다. 안 돼. 함수를 가지고서 대소 비교를 할 거예요. 안 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은 첫 번째 봐봐요. 어떤 식을 대소 비교하라고 나오면은 여러분 머릿속에 일단 지수를 통일시키거나 내가 그 밑을 통일시킨다는 그 아이디어는 똑같은데요. 그 세 번째가 들어가 있고 이 세 번째를 우리 친구들이 제일 못해요. 그게 뭐냐면은 함수값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예요. 함수값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 함수값이 근데 어디서? 이제 보여줄게요. 안 돼. 자, 거기 봐봐라. 예제 5번에 이거 그냥 바로 예제로 좀 설명을 해볼게. 거기 보면 어떻게 돼 있니? 나한테 3의 0.5승과 4의 제곱근의 27과 세제곱근의 9의 대소비교 비교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지? 네, 선생님.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이런 건 숫자로 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발음 왜 이렇게 보이죠? 그게 어려워요. 그지같이 어렵죠. 자, 3의 3승이니까 4분의 3승이고요. 이건 3의 제곱에다가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되겠네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부 다 뭐가 통일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밑. 아름답게 밑이 다 통일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얘들아, 이거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얘를 밑이 3의 x승의 그래프라고 하나 생각을 해봐. 그럼 그래프가 지극히 당연히 이렇게 증가하는 개형이라는 건 맞니? 그럼 이제 끝났어. 2분의 1, 4분의 3, 3분의 2가 각각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2분의 1이 있고요. 여기.
여기 4분의 3이 있고요. 여기 3분의 2가 아니라 뭐죠? 3분의 2가 더 큰가요? 4분의 3이 더 큰가요? 3분의 2가 여기 있고요. 4분의 3이 여기 있네요. 맞습니까? 그럼 그때에 나오는 각각의 함수값들이 얘라는 거죠. 그걸 툭툭 보면 대소가 보인다. 그래서 함수 그래프를 위에 얹어놓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뭐가 더 큰 거야? 그러니까 큰 수가 들어가면 큰 수가 더 커지는 게 맞죠. 지기 당연하죠. 무슨 뭐 함수 그래프 굳이 그려서 왜 그렇게 해요? 라고 하는데, 왜 자꾸 그렇게 냄새만. 미치겠어요? 피우고 싶어서. 자꾸 욕구가 올라와요? Hey bro? Hey bro? Hey bro? 각을 좀 하고 올래요? 그러면? 이거 각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손을 씻고 와요. 샤워를 해도 그냥 오늘 배는 거 같아요. 손도 씻고 와. 손 씻고 있고 가글은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서 샤워를 하고 있네. 잘 봐요. 그래서 함수 그래프에다 이렇게 얹어서 생각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게 뭐냐? 님들 옆에 그 예제 있잖아요. 예제 5-2번 있잖아. 그런 것 때문이거든. 안 돼요, 선생님. 내가 설명을 할게, 그냥. 구경은 어차피 님들 쌤에 이거 문제 많기 때문에 그냥 관찰을 해봐. 내가 어떻게 푸는지를. A의 M승이 A의 N승보다 크고요. 다시 B의 N승보다 작고요. B의 M승이 큰 대소관계를 만족하는 A, B. 양수 A, B와 그리고 자연수 MN이 있대요. 그 대소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래요. 님들아. 그럼 이런 얘기잖아. 선생님. 이 자연수 MN에 대해서 두 개의 값을 넣었는데 이게 이쪽보다 더 크대요. 그런데 웃기게도 다시 N과 M을 넣었을 때는 이쪽이 더 크대요. 맞아요? 한쪽은 분소가 한쪽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이 그래프상 A가 양수를 했으니까 0보다는 큰데 1보다 작은 상태였다면 그 그래프의 기형이 아래로 꼬꾸라져 내려갔겠죠. 그럼 자연수 MN을 넣었을 때 M값과 M값을 보면은 더 큰 값이 여기 오려면은 여기가 N이고 여기가 M이겠구나. 맞아요? 그러니까 성립하겠고 반대로 이것이 B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어떤 상황이라는 거예요? B값이 1보다 더 커진 상태라면 그 그래프가 수룩 올라갈 테니까 역시나 이 상태 그대로 MN을 툭툭 넣어보면 선생님 각각의 값이 B의 N승과 B의 M승인데 요게 이거보다 더 크다는 요 관계를 만족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지금 보다시피 요 1을 기준으로 여기가 A의 N승과 여기에 A의 M승이 있을 테니까 이 1보다 얘가 작은 게 맞고 얘가 1보다 이게 더 큰 게 맞으니까 A M승과 B M승 중 얘가 더 큰 게 자명하겠네요. 이렇게 된 그래프를 갖는다면. 맞습니까? 이해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숫자가 아닌 상태에 대한 어떤 대소 비교를 할 때 그래프를 좀 그려가지고 생각하는 게 매우 유리합니다. 매우 유리해요. 여기까지는 좀 납득돼요? 여기까지는 좀 납득돼? 괜찮아? 그럼 그 밑에 있는 거 있잖아. 그 밑에 있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봐봐. 님들 요거 두 개는 어느 정도 감이 좀 있거든? 근데 그 밑에 함수값을 통일시킨다에 대한 주제가 애들이 좀 이상한 짓을 많이 하기 시작하는데 이거 봐봐. 2의 X승이 3의 Y승이 5의 Z승이야. X, Y, Z의 대소 비교는 어떻게 되지? X의 저거 순서 반대로 X가 크고 이렇게 생각해 볼래? 2의 X승의 그래프를 생각해 봐. 밑이 2인 함수. XYZ 말고 ABC로 할게요. 2의 X승의 그래프. 그 다음 밑을 3으로 하는 함수. 3의 X승. 밑을 5로 하는 함수. 5의 X승. 당연히 그 값이 클수록 점점 붙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 그럼 봐봐라. 쟤네들이 전부 다 같았다라는 말이 뭐니? 얘네들이 전부 다 같았다라는 말이 뭐야? 이 함수값을 A, B, C 넣었을 때 다 동일했다는 뜻이지. 함수값이 지금 통일됐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어떤 상수 K 이렇게 딱 있다고 생각을 해봐. 이해돼?
저 A, B, C가 자연수라고 양수라고 쳤을 때 그럼 당연하겠지만 여기가 뭐냐면 C고요. 여기가 뭐냐면 B고요. 여기가 뭐냐면 A가 되는 거예요. 이해돼? 함수값을 통일해놓고 그래프를 가지고서 K라고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래프를 가지고서. 이해돼? 그러면 있잖아. 그 밑에 5-3번 있잖아. 거기 한번 해볼래? 봐봐. 5-3번이죠. 자, 1번 문제부터 해볼게요. 양수 ABC예요. 자, 그랬을 때 2의 5A승, 3의 3B승, 5의 2C승이 전부 같을 때 ABC의 대소비교를 비교해야 됐으니까 나한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ABC만이 필요한 거니까 위에 있는 5, 3, 2를 다 갖다 내려주면요. 32의 A승, 27의 B승, 25의 C승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러면 각각의 그래프가 32, 27, 25수니까 32, 27, 25순일 거라고. 32, 27, 25순일 거라고. 그것이 전부 다 같은 어떠한 특정 상수 K로 함수값이 동일했다는 뜻이니까 그 위치에 A, B, C가 순서대로 대소비교를 갖겠네요. 이해되지? 이거 처음에 아무것도 안 알려주고 니들하고 풀어보면 무슨 짓 하는지 알아? 다? 숫자 넣고 자빠졌어. 여기다가 1 넣고 2 넣고 2분의 1 넣고 3분의 1 넣고 이지를 한다고. 그거 안 나와. 그렇게 해서 니들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절대 그렇게 안 풀려. 하나 더 해볼게요. 아휴, 야, 너 야, 쌤 봐봐. 잘하면 나고 같다고? 아, 나 절대 안 되는 거 보여줄게, 내가. 그 니들처럼 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걸 만들어낸다고, 학교 시험에서. 자, 거기 양수 x, y, z에 대해서 2의 x승이, 3의 y승이, 그 다음에 뭐예요? 5의 z승이 성립한대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나한테 2x승 3의 y, 2x 3y 5z를 대소비교를 해보래. 자, 그럼 이제 얘들아 저기 있는 지수를 조금 변형해야 되는 거야. 맞니? 자, 여기를 2x로 고칠게요. 그럼 2x로 고치면 여기가 2의 2분의 1승이어야 되지. 그 다음에 여기가 3y려면 얘가 3의 3분의 1승이어야 되겠지. 얘는 5의 5분의 1승이어야 되겠지. 맞니? 괜찮니? 그러면은 요 밑이 누가 큰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그럼 비교해 볼게요, 얘들아. 2의 2분의 1승이랑 3의 3분의 1승 중 누가 더 커요? 그건 간단하지, 우리가. 지수를 통일시켜 보면 2의 3의 6분의 1승과 3의 2승의 6분의 1승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지금 8이고 얘는 9니까 누가 더 커요, 값이? 얘가 더 크네요. 그죠? 그 다음 요 5의 5분의 1승하고 비교해 볼게요. 얘랑 얘를 좀 비교해 볼게요. 2의 2분의 1승. 왜 그거랑 비교하냐면은 얘가 제일 작아서 그래요. 내가 아까 다 해봤거든. 5의 5분의 1승, 2의 2분의 1승, 얘를 통일시키면 10분의 1의 25승. 5의 제곱. 얘는 2의 5승 하면 32의 10분의 1승이죠. 얘가 더 크죠. 맞아요? 그러니까 크기 순위 어떻게 돼요? 얘가 제일 작아요. 그러니까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인 거예요. 자, 그럼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래프 세개가 이렇게 존재할 텐데 제일 작은 게 5의 5분의 1승의 그래프, 그 다음이 2의 2분의 1승의 그래프, 3의 3분의 1승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니? 그러면 똑같아. 자, 얘네들이 순서대로 다 같은 함수값을 지니니 어떤 특정 상수 K라고 놓고 보면 여기가 각각 2의 X승, 3의 Y, 5Z 값이 되니까 요 순서대로가 크기 값이 되는 겁니다. 요거 지금 느낌 틀렸네요, 미친놈. 여기 3Y죠. 2X고. 네, 잘못 썼네요. 그 함수값을 비교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알겠나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제발 숫자 넣고 하지 마세요. 자, 센 좀 봐봐, 센. 센으로 가봐, 센. 센에서 그럼 몇 번을 볼 거냐면은 이건 워낙 유명한 예제라 같이 해보고 넘어갈게요. 308번을 보세요. 센 308번. 크게 보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밥 먹고 이짓거리만 했어요. 여기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함수 그래프의 어떤 대소비교나 나중에 이제 좌표 찾는 것도 비슷하거든요, 얘들아. 대소비교 판정하는 거. 특정한 정수값이 있는 값들이 되게 중요한 값이야. 그걸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얘가 1이 옆으로 쭉 가. 그럼 얘가 쭉 내려오지. 여기가 1이겠네. 괜찮아? 다시 이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이렇게 올 테니까 여기가 뭐가 돼? 여기 지금 y는 a의 x승 함수라고 생각해보면 여기다 1 넣었을 때 여기 a인 거야. a는 여기 있는 거야. 그럼 다시 여기 y는 a에서 딱 찍히면 여기가 a인 거야. 괜찮아? 그럼 그게 다시 함수값으로 여기 후루룩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a의 a승이 되는 거야. 그럼 옆에 후루룩 가서 이렇게 후루룩 내려오면 여기가 a승인 거야. 괜찮아? 다시 그거를 다시 요 함수에다 쑥 집어넣었더니 얘가 1로 들어오네. 아, 여기가 a의 a승이군요. 얘들아, 이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에서 님들이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형태는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y는 a의 x승 fx승인데 요 fx가 2차식으로 위에 올라가 있는 꼴이에요. 두 번째는요, a의 x승이 반복되는 꼴입니다. 뭐가 어떻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제로 설명할게요. 거기 예제를 보시면 예제 6번에 y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왜 1차식이냐? 이건 되게 쉽네요. 2차식이 아닌 거네요.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자, 이런 게 있어요. Hey, listen carefully. 그러면 이 녀석이 지금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정의했냐면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정의를 해놨거든. 이거 2차식인 게 왜 없지? 2차식인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러면 요게 2의 x승이랑 얘가 3분의 요거 좀 1승은 옆으로 밀면 3이고요. 요거는 3분의 1승이고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 x승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요거 안에 묶으면 어떻게 돼요? 3분의 2의 x승 곱하기 3. 자,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지수함수는 막 이렇게 꺾이고 그런 거 없으니까 그냥 데이트해서 풀면 맞아요. 맞아요. 그냥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답이에요, 사실은. 네.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잖아. 그지? 공부하는 건데. 시험 때라면 그렇게 하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야, 사실은 그냥 넣고 정리하면 답이야. 이렇게 내가 시험 때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넣어주세요. 제발 공부할 때 그런 짓 좀 하지 말라고요. 공부할 땐요. 자꾸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시험 전까지는 왜 그런 야매들을 자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냐면은 그런 걸 가르치면 이 새끼들이 머릿속에 수학이 없고 야매만 남아서요. 나중에 이걸 응용이 안 되더라고. 내가 다 해봤거든. 그러니까 제발 처음에는 좀 정석으로 한 땀 한 땀 해주세요. 선생님 제가 2학년부터 갓생을 전화를 했거든요. 조용히 하시고요. 불가능한 것 같아요. 자, 이 그래프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니까요. 이렇게 될 것이고 당연하게도 여기가 최대, 최소 갖다 집어넣고 정리하면 답인 게 확실하죠. 사실상 양끝 넣는 게 맞습니다. 2차식인 꼴이 더 중요한데 2차식인 거는 나한테 없고 거기 예제로 나와 있는데 그 예제를 제가 풀어볼게요. 그러면 와 나이스 진짜 개꿀 딱딱. 거기 예제 6번에 06번에 2번을 보시면 1-2번을 보시면요. 자, y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녀석을 마이너스 1부터 x가 이 구간에서 최대 최소 판정해보래. 그러면 얘들아 봐봐. 여기가 2차식의 꼴로 주어진다면 요 2차식의 식을 먼저 t라고 놓으세요.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이 이차함수가 그려지는 걸 생각을 해보면 t축이고요. 죄송합니다. x축이고요. 여기가 t 값이죠. 얘가 어떻게 되지? 1일 때 최대예요. 이렇게 나오네요. 1일 때 2예요. 그러네요. 1일 때 2가 되고요. 여기가 1이고요. 자, 이렇게 되는 이차함수 그래프를 갖죠. 근데 그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2니까 마이너스 1면 얼마예요? 몰라요. 마 2네요. 부터 2까지니까요. 1이면 얼마죠? 1이요 1. 1이네요. 그래프가 실질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존재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존재하니까 그 y 값을 보면 여기 이렇게 되는 범위를 갖는 거죠. 따라서 t의 값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되는 겁니까? 2부터 마이너스 2 구간으로 갖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를 t로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이 함수가 이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판정하라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감소 개형이 후루룩 되는 거고. 맞니? xt에 관한 함수. 그러면은 얘가 지금 마이너스 2부터 2니까 지극히 당연하게도 여기가 최대, 최소가 될 것입니다. 아니요 선생님. 괜찮니? 기본적으로 이차함수 그래프의 범위를 정의역으로 갖는 거죠. 합성함수 개형이랑 비슷한 겁니다. 자, A, X승 꼴이 반복되는 것까지 설명해 볼게요. 거기 예제 7번입니다. 페이지 120쪽. 이거만 끝이에요? 네. 개꿀 닦다. 나이스. 2시간 동안 오. 문제 푸시면 되겠죠? 오늘 설명 드린 거? 예제. 통계표로 디스코드 인트로 줘주세요. 네. 연습해 볼게요. 자, 이런 꼴이거든, 얘들아.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 추수를 해보래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은 지금처럼 이 A의 X승의 형태가 반복되는 건데 여기서 보시면 얘는 4의 X승이니까 2의 2X승, 즉 X의 제곱이고요. 자, 이 녀석은 2의 4승 16이죠. 2의 X승이고요. 플러스 30. 해서 여기 이 X승이 반복되는 꼴인 거예요. 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치느냐? 이걸 T로 치워놨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X가 역시나 1부터 4였으니까 역시나 2의 X승의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표현되고 1부터 4까지의 범위를 생각해 보면 2부터 16의 범위를 갖죠. 아, T는 2부터 16의 범위가 나오죠. 그러면 요 함수가 Y는 T로 다 바꿔놓았으니까 T제곱 마이너스 16T 플러스 30이라는 2차 함수고 이 2차 함수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어떻게 나옵니까? 안 간다. 마이너스 3. 마이너스 여기 8에서 마이너스 34가 되네요. 이 차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나? 요렇게 되죠. 8에서. 맞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의 t의 범위는 2부터 16이었고 그러면 2부터 16은 요 8의 기준으로 뭐 2쯤 여기 있고 16 뭐 대충 어딘가 있겠죠. 이가 왜 거기 있어요? 응? 이가 왜 거기 있어요? 몰라요. 왼쪽으로 가요. 뭐 이쪽으로 오겠네요. 8은 16은 여기쯤 있겠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범위를 갖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16 넣었을 때 값이 최대고 여기 마이너스 34가 제일 최소가 되는 순간이죠. 16 넣고 계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네, 여기다 16 넣고 정리하면 답입니다. 아, 어차피 16 넣으면 이거 제곱 똑같으니까 지워지니까 30이네요. 그죠? 왜? 16 넣으면 16의 제곱이고 16 곱하기 16이니까 똑같은 수잖아. 그는 그러니까 이거 매우 빨라 이게 같으니까 없어지고 30만 남는다고. 그래서 맥시멈 30, 미니멈 마이너스 34. 이제 이렇게 되는 어떤 형태의 그래프를 갖는 거죠.